자, 그래서 이어서, 자, 나머지 박스 안에 들어간 내용 위주로 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철거 공사의 내용들을 실제로 우리가 도면을 놓고 파악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을 박스를 일부러 쳐놓은 거예요. 자, 어떤 내용들이 봅시다. 먼저 뒤에 보면 이제 단서가 있네요. 뭐 커트박스 몰딩 이렇게 있는데, 자, 철거 중에서 가장 큰 것 중에 범위 하나가 우리가 뭘까요? 천장 철거가 하나 있겠죠. 우리가 특히 아파트, 뭐 세대 철거할 때 천장을 철거한 건지 말 건지, 일단 결정을 해야 되고, 보통 우리가 어느 정도, 제대로 된, 디자인을 하려면 천장을 철거를 하는 게 맞고, 부분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거실만 한다든지. 근데 워낙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안에 들어오면 나무가 다 사가 있거나, 썩어 있거나 이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천정 철거는 일반적으로 다 하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자, 천정 철거 우리가 이제 디자인할 때 범위를 천장까지 하기로 했으니까 천장 철거, 올 철거, 천장 철거가 있고요. 자, 천장 철거가 있고, 그 다음에 우측에 보니까 뭐 일정 비 조적이 있어요. 이거 딱 보니까 딱 봐도 이거는 아까 그 날개벽이었죠. 이제 아까 그 거실하고 그 거실 베란다 사이에 있는 날개벽, 그거 철거하는 거죠. 그것도 철거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그래도, 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전기 배선 관련된 내용들도 있고, 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날개벽 철거, 그냥 거실하고 베란다 사이에 있는 벽 철거인데, 그냥 통상 날개벽 철거라고 일단 적어 놓을게요. 자, 이 내용이 있고,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천장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가 면적으로 계산하면 되겠죠. 제곱미터로 계산하면 되고, 자, 날개벽 같은 경우는 면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보통 날개벽 같은 경우는 벽돌이니까 루베 최적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매 최적당. 이게 보면 우리 내역서에 1위 대가 뒤에 보면 다 있을 거예요. 1위 대가에 보면 여기 보면 천장 철거 있고, 그냥 중요한 것들이 다 있을 거예요. 철거에서 경량 철거, 여기 경량 철거 있고, 그 다음에 벽타일, 여기 벽돌 철거 있죠. 루베, 여기 보면은 루베로 되어 있죠. 소형 브레카 25kg짜리 소형 브레카로 철거할 때, 워낙에 철거 당시에 많이 하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대가로 이미 다 풀어놓은 내용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내용들은, 자, 다시 내역서로 가서 날개벽 철거가 있고, 자, 또 하나 주방이 있으니까 주방에 철거할 게 있겠죠. 주방 가구 말고 주방에 있는 벽타일 철거하는 게 있죠. 벽타일 같은 경우는 철거하는 장비들이 딱 빨가를 할 수도 있고 장비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좀 난이도가 있죠. 그래서 주방 벽타일 철거, 주방 벽타일 철거, 벽타일. 이 벽타일 같은 경우는 화장실에 있는 거 말고 주방에 있는 겁니다. 타일 철거. 그걸 계산을 해야겠죠. 그 면적을 다 계산해야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바닥을 철거해야겠죠. 중요한 것 중에, 이제, 천장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거예요. 천장, 그 다음에 이제 바닥이니까. 지금 바닥에 아까 깔려있는 걸 보니까, 이미지 사진 한번 볼까요? 아까 지금 이게 보면은 플로링이 아니라, 플로링 같은 건 좀 쉬운데, 이거는 모노리움이에요. 장판, 보통 우리가, 이제, 장판이라고 보통 속칭 얘기하는 거죠. PVC 타일, 시트형 PVC 타일이죠. 근데 요거 같은 경우도 철거하는 게 이렇게 또 쉽진 않아요. 무게가 있고, 또 철거하는데도 이게 좀, 바닥 타일만큼은 아니지만 상당히 또 난이도가 있어요. 자, 그래서 바닥 PVC 타일 철거, 바닥 PVC 타일, 시트 타일. 타일을 합시다. 시트 타일, 시트 형태로 되어 있는 타일 철거가 있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전체 바닥이죠. 규격 이런 거 없고, 이것도 면적으로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이제 바닥에도 타일이 있었어요. 바닥에, 아까 타일 어디 있었죠? 바닥에 타일이 현관에 안에 있었죠. 여기는, 현관 같은 경우는 타일 철거를 할 거고, 여기 보면은 중간에 또 이제 베란다 쪽에 하나 있어요. 베란다 같은 경우도, 타일이 깔려있죠. 근데 이걸 철거를 하는 게에는 또 리스크가 있어. 리스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만한 리스크라는 데 방수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렇게 베란다라든가 이런 데 타일은 덧방으로 쓸 수 있으면 덧방으로 치기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굳이 타일 까대기를 안 해도 철거 안 하고. 그래서 저거는 이제 클라이언트하고 협의를 해서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나름이지만 바닥 타일 하나 있다. 바닥 타일도 있다.
바닥, 여기서 말하는 바닥 타일은 현관이에요. 바닥, 바닥 타일. 여기서 현관 써있네, 그죠? 현관이라고 기억에 써있네요. 이제 화장실 쪽은 어차피 저기 일식으로 넘어가는 거고, 개수로 넘어가는 거고, 베란다 쪽은 덧방으로. 그래서 현관만 바닥 타일 하고, 그 다음에 타일을 철거를 하게 되면, 바닥에 시트 이렇게 철거하게 되면, 아까 그 바닥을 보수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이거 어디 갔지? 여기 아니네. 아까 이미지를 보면 철거하고 나면, 자, 이렇게 보수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이미지가 안 뜨네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통 제로블레드가 없이 가고 마감이 그대로 이제 지나가잖아요. 요즘 같은 경우는 거의 제로블레드 안 하는 케이스가 많죠. 그러다 보면, 근데 기존에 있던 것도 제로블레드가 있고 하다 보니까 철거하게 되면 여기 뭐 단차라든가 이렇게 생길 수 있게, 단차라기보다도 뭔가 이렇게 좀 마감이 바탕이 잘 안 돼, 매끄럽게 안 돼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 이렇게 지금 뭐 간단하게 그냥 시멘트 몰탈로 처리하는 건데, 이것도 이제 누군가는 작업을 해줘야 돼요. 뭐 아까는 이제 철거해서 작업하시는 분이 그냥 해주면 훨씬 더 금액이 다운돼서 할 수 있는 거죠. 사람 부르면 다 돈이잖아요. 이걸 언제 불러요? 내가 그냥 발행해 놨죠. 자, 그래서 이것도 철거공사에다가 집어넣은 겁니다. 여기는 이제 빠진 건 아까 그 방수공사 빠져 있는데, 방수는 어차피 방수팀에서 한다고 보고, 일단 이렇게 하고, 여기는 철거 후 바닥 보수 라고 하는. 그래서 자, 지금 4개 박스 안에 들어갔어요. 자, 이 내용들을 이제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이제 면적을, 들어가는 면적 또는 최적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요 리더가 목록표에 다 중요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단가를 확인해서, 이 단가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뭐 표준평균 가지고 어떻게 뭐 다 분해서 나왔겠죠. 자, 아니면 경험으로 나왔거나 아니면 물어봤거나 뭐 단가 조사했거나. 자, 근데 그 내용들을 이제 넣은 작업을 할 거예요. 자, 먼저 면적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천장 같은 경우 봅시다. 천장 같은 경우는 도면을 봐야겠죠. 자, 도면을 보면 이게 도면을 보면 이게 분리해 놓은 이유가 있어요. 요거 이제 화장실을 빠진 거잖아요. 요거는 화장실이 빠져 있는, 화장실이랑 천장은 빠져 있는 거죠. 요거는 뭐 벽을 계산한다든지, 천정에 나중에 이제 목공 작업할 때 이제 화장실을 빼고 하니까 이제 그거를 한 거고, 요것도 뭐가 빠졌죠? 요거는 지금 요 화장실 빠져 있고, 화장실 부분만 천장에 빠져 있고, 현관 쪽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요거는 뭐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현관 쪽에는 이제 천장이 벽지가 예를 들어 들어가지만 여기 벽지가 안 들어가니까 이제 그런 걸 계산할 때 하는 거고, 전체 공사 면적은 어차피 이 피트만 빼놓고 여기 피트만 빼고 공사한 거잖아요. 근데 천장 같은 경우는 일단 철거니까 전체를 다 철거한 거잖아요. 마감이 뭐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천장 철거는 이 면적을 집으면 되겠죠. 근데 여기도 보면 이쪽은 천장 철거를 한 걸로 보는 거예요. 여기 이제 베란다 쪽. 여기는 근데 기존의 천장 그냥 도장만 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은 참 좀 애매하기 전에 이거 철거한다고 보고, 이제 면적을 계산해 보면 84.86 캡에 아까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죠. 면적을 여기 84에 넣었죠. 그냥 소자 한 자리까지인데 84. 정확하게 합시다. 84.9 두 자짜리에서 올려서 84.9, 이것도 84.9. 자, 이것도 천장 철거도 84.9. 첫째 자리까지, 둘째 자리에 반올림해서 첫째 자리까지 계산을 하는 겁니다. 한 거예요. 자, 날개벽 같은 거 철거, 이게 좀 어렵죠. 날개벽은, 이거는 루벤데, 자, 이거 계산을 해봐야 돼요. 이거는 실제로 계산해 봅시다. 이거는 그냥 0.2, 이게 지금 1비잖아요. 1비니까 두께가 200이란 얘기죠. 그러면 요 길이만 계산해 보면 되겠죠. 자, P라인 요거 그냥 요거 계산하기 쉽게 캐드로 해서 그냥 제가 딱 계산해 볼게요. 여러분들도 하세요. 여러분 이거 원래 과제로 내줘야 되는데 내가 그냥 같이 해보는 거예요. 나중에 요거 뒤에 가면 이제 경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뭐 오히려 철거가 더 어려워요. 철거 우리가 계산, 경량 뭐 먹고 이런 것도 우리가 물량 뽑기 훨씬 더 쉬워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직접 뽑는 거예요. 자, 이거는 여러분 제가 한번 해볼게요. 같이 하는 게 해보는 거예요 지금. 자, 요거는 지금 면적이죠. 요 면적을
요 면적에다가 높이를 곱하면 되잖아요. 그죠? 요 면적에다 두 개 합친 거죠. 면적에다 높이를 곱하는 게 최적이죠. 그러면 이 면적이 지금 얼마예요? 면적이 얼마야? 0.26이죠. 이게 0.268이에요. 0.27로 봅시다. 그러면 계산기 어디 갔어요? 그 전에 높이를 하겠네. 높이가 얼마야? 높이가 인면도가 지금 인면도가 없어요. 여기 이걸 인면도로 봅시다. 2000으로 볼게요. 높이를 2000으로 보고, 사실 2000보다 더 높겠죠. 천장 안까지 있을 테니까 그냥 2000으로 보고, 뭐 단면도가 없으니까 계산기를 두들겨서, 아까 또 까먹었어 지금. 계산한 거 까먹었어. 요거 면적 0.268. 여러분도 하세요. 나 혼자 하는 것 같은데. 자, 0.268 곱하기 높이 2죠. 2. 여기 미터니까 미터로 지금 계산한 거니까 2는 0.54 루베. 0.54 루베. 0.54 루베예요. 그러면 보자. 0.54 루베. 날개벽 철거는 0.54. 아이씨. 0.54 루베. 맞죠? 0.54. 0.54. 어차피 하나 반내리면서 0.5가 되네요. 그죠? 날개벽 철거는 1비니까, 그죠? 길이 곱하기 면적해서, 뭐, 길이 곱하기 길이 곱하기 가로 곱하기 세로 한 다음에 높이 해도 되는데, 저는 그냥 캐드에서 찍어가지고 면적을 구한 다음에 높이를 곱한 거예요. 캐드에서 찍어서 요거 두 개 합친 거잖아요. 날개벽 요거 두 개잖아요. 요거 합친 거에다가 곱하기 높이를 해서 이제 최적을 구한 겁니다. 자, 그래서 0.5 루베가 5.4가 나왔는데 반내림에서 0.5가 되고, 벽타일 철거. 이 벽타일 철거 같은 경우는 면적을 구하기가 좀 애매하죠. 인면을 좀 봐야겠죠. 근데 인면이 없어요. 지금 인면이 없잖아요. 그죠? 그냥 계산해야지 뭐. 그러면은 벽타일이면 보통 이쪽에 벽타일 기존에 있는 거 도면을 보고, 이거 기존 도면이 아니네요. 그죠? 기존 사진을 봅시다. 그냥 사진을 보고 대략적으로 그냥 합시다. 그래서 기존에 보면 이런 형태죠. 도면이 이렇게 똑같네요. 먼저 도면하고 이거랑 이거 같네. 그러면 여기서 길이를 따볼까요? 벽타일 철거할 거니까. 보통은 벽타일이 여기서 시작할 거고 여기서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디서 시작하나 볼까요? 그죠? 여기는 여기서 끊어버렸네요. 그러면 여기서부터라고 보고 길이를 그냥 재봅시다. P라인으로 길이를 대략적으로 따고, 그러니까 길이가 지금 3.7m가 나와요. 3.7m. 3.7m. 근데 이제 타일이 붙는 거는 바닥에서 다 붙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특정 부위만 넣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물이 닿는 요 부분만 넣는 거잖아요. 여기가 지금 높이를 재보면 되겠지만 그냥 대략 1m로 볼게요. 그러면 3.7 곱하기 1 하면 3.7 제곱미터죠. 3.7 제곱미터. 그냥 간략 그냥 쉽게 그래서 벽타일 제거는 3.7 제곱미터로 적어주면 되고, 그리고 바닥에 PVC 타일 같은 경우는 바닥이죠. 여기 아마 바닥에 해당되는 바닥에 PVC 시트 타일 장판 걷어내는 거. 자, 그거가 요거일 거예요. 여기 지금 이거네. 그죠? 이게 지금 왜냐면 화장실이랑 요 현관 쪽에는 시트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정확하게 하면은 이 부분도 시트가 없었죠. 이 부분도 여기 베란다에 있으니까 철거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시트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요거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 요게 66.74배 66.74배. 그러면 여기다가 66.74배 66.7 되고, 바닥 타일은 여기죠. 바닥 타일은 아까 요 부분이었죠. 현관 쪽이었죠. 자, 여기서 그냥 계산해 봅시다. 여기 현관 타일 요만큼이네요. 여기 지금 밑에까지 타일 있다고 보고 면적이 1.7. 자, 그러면 1.7회배. 바닥 타일 철거하는 거 1.7회배죠. 제곱 회전에.
그 다음에 철거 보수. 철거 바닥 보수 같은 경우는 지금 제곱미터로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요거는 문짝이죠. 문짝 철거잖아. 날개, 문틀 이런 거 다 포함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개수를 봅시다. 보면 문짝 개수를 먼저 세봐야겠죠. 여기 문짝을 철거하면서 바닥 보수하고 하나, 둘, 여기도 보수하고 셋. 문짝은 다 보수한다고 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문짝 7개에다 여기도 문짝 하나 있네요. 근데 요거는 이것도 그냥 보수한다고 봅시다. 어차피 하는 거 8개. 문짝 개수 8개에다가 날개벽도 철거한 다음에 여기 바닥 보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문짝 하나로 볼게요. 그러면 총 문짝이 10개 하겠다고 보면 돼요. 10개. 근데 문짝 아래에 있는 건 면적은 자, 요 면적이잖아요. 지금. 이 정도 면적이니까. 요런 게 10개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10개. 그럼 요거 1m니까 문짝 폭이 그냥 1m라고 보고 그냥 어바웃으로 계산할게요. 1m라고 보고 요 두께를 2b에서 0.2라고 보고 0.2가 10개 있는 거잖아요. 0.2가 10개 있으니까 2제곱미터. 그죠? 맞죠? 그냥 어바웃으로 그냥 계산한 겁니다. 대략. 그러면 2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사실 이거 개수로 해도 되겠죠. 개수로 해가지고 하는데 요게 지금 1위 대가로 풀어져 있는 게 왜냐면 이렇게 하는 게 이걸 일식으로 해서 풀어도 되지만 몰탈량이라든가 뭐 이런 거 다 계산해서 하면 되겠지만 자, 일단 요거는 이 철거 바닥 보수라고 하는 요 아이템이 요 지금 아이템이 좀 면적으로 되어 있는 게 1위 대가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면적으로 푼 거 계산을 해본 거예요. 여기 보면 철거 바닥 보수라고 여기 있죠. 자, 여기 보면 바닥 아이고 왜 안 되지? 아이고 이게 색깔이 안 되죠? 잠깐만요. 여기 요 펜이 안 되네. 지금 펜이 메모리가 딸리나요? 자, 이게 펜이 안 되니까 제가 요 마우스로 그냥 볼게요. 요 마우스로 보면 요 바닥 철거 후 바닥 보수라는 게 1위 대가로 풀어져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그 개수를 안 하고 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 지금 본 김에 바닥 철거 후 바닥 보수하는 게 3,000원, 5,000원 들어간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다가 그냥 바로 적읍시다. 여기다가 우리 내역서로 들어가서 자, 바닥 철거 후 보수하는 게 재료비가 3,000원. 이제 단가 집어넣는 겁니다. 5,000원. 인건비가 5,000원 들어가니까 이렇게 집어넣어서 금액이 이제 추가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머지 것도 볼 때 천정철거 봅시다. 천정철거는 당연히 이 대가에 있겠죠. 천정철거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이제 목공으로 돼 있는 철거인데 뭐 경량이나 목공이나 뭐 각상이나 뭐 들어가는 건 비슷해요. 그래서 경량 천장, 천정틀 자, 이거 철거하는 게 세배당 자재비가 1,000원, 4,000원이에요. 1,000원, 4,000원, 합계 4,000원. 자, 요거 그냥 그대로 넣어봅시다. 좀 싸긴 하지만 천장 철거하는 거 자재비 1,000원에 인건비가 4,000원이었죠? 맞나? 3,000원이었나? 금방 잊어버려요 저는. 보자. 3,000원 3,000원이네. 세배당 3,000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날개벽 철거하는 거 날개벽 철거하는 것도 1대가에 있죠. 날개벽 철거하는 게 날개벽 철거 어딨냐? 색깔로 칠하는 거 같은데 여기 있네. 그죠? 벽돌 철거죠. 이걸 루베당 세제곱미터당 이거는 세제곱미터니까 비싸죠. 단위가 다르니까 이제 면적이 아니니까 16,000원에 90,000원이에요. 16,000원에 90,000원. 자재비가 16,000원. 16,000원에 90,000원. 그래도 뭐 워낙 물량이 작으니까 90,000원. 그죠? 그래서 합계가 이제 요거는 57,000원이네요. 저거 딱 철거하는데. 그죠? 그죠? 아, 단가가 이거니까, 단가가 0.5니까 5만. 맞죠? 그 정도? 날개벽 철거하는데 한 4분의 1품 정도? 한 2시간이면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한 2시간 정도 작업하면은 철거할 수 있다. 금액으로 보면 그런 내용이고. 자, 벽타일 철거도 워낙 중요한 거니까 단가가 있겠죠. 벽타일 철거가 이렇게 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거예요. 2,000원, 7,000원. 2,000원,
7,000원 넣고, 그 다음에 바닥에 PVC 타일 같은 경우도 단가만 이데카 찾아보면 되죠. 아까 PVC 타일 있었죠. 바닥에 P타일 철거. 자, 이게 800원, 2,200원. 그래서 800원 집어넣고 2,200원 넣고, 그 다음에 바닥 타일 철거. 바닥 타일 철거는 이 대가에서 맞아, 밑에 있네요. 몰 타일 철거 2,000원, 8,000원. 2,000원, 8,000원. 2,000원, 8,000원 하면, 자, 봅시다. 자, 그러면 총 금액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지금 이제 하다 보면 좀 약간 약간 실수하거나 빼놓거나 누락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확인해 보고 뭐 크게 실수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금액을 확인해 보니까 200만원 나와. 200만원 여기 보면 200만원 나오죠. 요게 에픽펜이 왜 안되지? 잠깐만, 요거 잠깐만, 에픽펜 잠깐 껐다가 다시 하면 펜이 나오려나? 잠깐만요. 여기 안 돼요. 자, 한번 합시다. 안 되면 안 되는 테 하죠. 자, 요거 보면 이제 전체 금액으로 보면은 이제 자재비가 80만원에 인건비가, 노무비가 뭐 140만원 해가지고 200만 얼마짜리 나와요. 그러면 이 금액을 한번 확인해 보면 얼추 맞아요. 얼추. 거의 그 실제로 공사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저 정도라고 보면 돼요. 이거 공사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위대가로 되어 있는 거랑 이 품목을 다 풀어가지고 몇 가지 내용을, 공사 내용을, 이 공사 명칭을 다 풀어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그 정도 나왔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만약에 철거할 때 스카이 같은 거 장비 하나 빌리거나 하게 되면, 이게 만약에 이걸 스카이를 빌려서 철거를 시작했다. 근데 또 창고 설치할 때 또 스카이를 빌려야 되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이거는 대표적인 이게 중복공사인 거죠. 우리가 공사를 할 때 장비라든가 이런 걸 대여할 때 중복해서 대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는 게 이제 스카이 25톤짜리 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현장 수상 입장에서는 처음에 이제 견적을 이렇게 냈다 하더라도 경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뭐 현장 그 운영의 그런 묘를 좀 살려서 금액 중복공사를 최대한 줄이면, 아까 이걸 예를 들어 아까 뭐 한 대 빌렸다고 칩시다. 한 대 빌려 얼마나 220만 원에서 얼마나 늘어나는지 볼까요? 인건비도 뭐 한 3명만 벌었다고 치면 벌써 560만 원 늘어나잖아요. 450만 원이잖아요. 그럼 벌써 200만 원이 훅 늘어나는 거예요. 200만 원. 그러니까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견적을 실제로 공사를 하면서 실행을 잡아보면서 이런 내용들을 확인해야 되고, 또 여기 빠진 것들이 뭐가 있죠? 이거는 여기 나와 있는 철거공사는 공사 처음 시작할 때 들어가는 철거 비용인 거죠. 만약에 그 후에 들어가는 가설 비용까지 같이 합친다면은 거기 또 들어가는 것 중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이제 폐기물 반출한 폐기물 차량 부르는 거, 그러나 폐기물 처리하는 일용 잡부 불러서 폐기물 이제 마대자루 담아가지고 한 걸 모아놓고 또 1층으로 차 앞까지 내려다 쌓아놓는 거. 이 작업하는데 인건비가 뭐 2명, 3명 매일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금액만 따져봐도 매일 뭐 한 20-30만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비용들이 여기 이제 빠져있다고 보면 돼요. 여기에는, 그런 내용들은 뒤에 이제 추가 발생된다고 좀 보면 되는 거죠. 이제 가설 철거공사가 여기는 처음에 그 철거할 때만 들어가는 비용을 얘기하는 거고, 계속 공사하면서 그런 내용들은 이제 반영이 돼야 된다는 거. 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내용을 좀, 철거공사 그 아파트의 리모델링, 주로 이제 철거할 때 리모델링 많이 해요. 리모델링 할 때 들어가는 이제 철거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내용이랑 이런 거 살펴보면서 도면을 가지고 이제 물량도 좀 확인해 봤고, 그 다음에 우리 뒤에 보면은 1위대가 목록에 들어가서 이 내용 가지고 단가라든가 이런 것들도 확인해 가지고 그냥 그대로 집어넣어서 우리가 가설공사 아파트 조그만 25평짜리 되는 아파트에 처음에 철거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한번 여러분 내역이랑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대략적으로 좀 살펴보았고,
자, 그래서 철거공사, 주거공사 쓰셨고,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 경량철거공사, 결량이라고 써 있네요. 경량철거공사와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그 내역 실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공지를 하면은, 자, 제가 단톡방으로도 이제 한번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자, 여러분들 강의를 볼 수 있는 기간은, 원래 공식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면, 월요일 이 시간부터, 저녁 이 시간부터, 그 다음 주까지예요, 사실은. 한 주 동안만 여러분 볼 수 있게 되는데, 일단은 학교의 규정상 여러분들 한 주만 볼 수 있게끔 열어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주 안에 반드시 내용을 수강하고 반드시 출석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많이 못했을 때 그렇게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가 그거를 기간을 연장을 해가지고 해줄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 출석이 그 안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 학교 규정상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일주일만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기간에 못 든 학생에 한해서는 저한테 연락을 따로 개인적으로 주면은 그 학생에 한해서 기간을 열어주거나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해서 자, 오늘 수업은 오늘 철거 수업 관련된 내용,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